일단 해독 강의 포맷을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혈압 들어가기 전에 고객한테 항상 뭘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해독의 정의, 해독이란 무엇인가를 항상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해독 고혈압, 해독 당뇨, 해독 고지혈증, 해독 암, 해독 전부 다 기본적인 게 해독이 우선돼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전별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해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유산균, 식이섬유, 코피텐, 오메가, 여러 가지 밸런스가 중요한데 노가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는지를 퀀텀 바이오 스캐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네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봐라.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혼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독과 고혈압의 오늘 네 번째 기전인데요. 해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몸에서 뭘 빼내는 작업이에요? 독소를 빼내는 작업이죠. 자, 그러면 이 독소가 어떻게 쌓여 있는지 인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 몸에 쌓인 독소의 종류를 인지시켜 주는 거죠. 자, 독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자, 독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그래? 알면 바로 뭔가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 뭐냐면 이렇게 서서히 쌓여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독소의 종류를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 외부 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독소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타입을 늘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죠. 자, 외부에서 주로 들어오는 독소는 뭐냐면 이 환경 독소입니다. 환경. 자, 환경이 왜 오염이 되었냐라고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뭐냐면 환경이 이제 오염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전자파,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그랬더니 쓰레기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은요, 세포 안에 있는 핵을 파괴를 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다닐 때는 코를 전부 다 막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이옥신이 어디서 최고 많이 나오냐? 자동차 뒤에 매연에서 최고 많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전부 공기 중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재적인 해독 질환자죠. 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환경 오염. 여러분 날마다 샴푸, 린스, 염색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비누 안 쓰신 분 다 쓰죠. 그 다음에 화장품 안 바르고 다니신 분 없죠. 치약 안 쓰시는 분 없죠. 전부 다 우리는요, 이런 생활 독소, 그 벤젠, 그 다음에 또 뭐죠, 메칠, 벤젠, 여러 가지 환경 독소가 우리를 침투하게 되어 있다. 근데 요거를 인지시켜주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들이 빠져나가면서 질병에 노출되고요. 자, 이런 독소,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우리 몸에 면역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세균 바이러스는 이걸 방어하는 체계가 우리 면역세포들이죠. 그래서 면역계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 환경적인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특히 미네랄이 전부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독소가 다 빠져요. 그래서 내부 독소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요런 것들에 의해서 몸에서 발생하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O2-라는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의 증가가 문제가 되어진다. 이 삼각관계를 늘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
처음에는 1991년도에 뭐냐면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학설들을 전부 합치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항산화설, 이 항산화제의 복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90년대 초반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이후에 이제 무슨 문제가 대두되냐, 결국은 면역의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토피,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염,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학이 발전하면서 97년도에 1997년도에 뭐냐면 텔로미어설이 뭐냐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 박사님이 엘리자베스 뭐죠?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님, 그 외에 두 명이 노벨상 수상을 하면서 결국은 세포의 수명은 텔로미어가 짧아져가면서 생겨나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오메가3, 유산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거, 단백질,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문제까지 왔냐면 유전자의 변형.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뭘로 가고 있냐, 유전자 검사를 안 하면은 왕따 내지는 직장에서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요, 입사하기 전에 유전자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왜? 지난번에 아시죠? 공사장에서 막 데모한 게 다 그거잖아요, 산업재해. 그래서 요즘에는 입사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게 산업재해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미 유전자 손상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그 질병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몸에 유전자 변이가 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저 이석증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해보시든지, 지금 우리도 여기 안에서 지금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자꾸 좀 그 싼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대량으로 같이 해보자. 공동구매로 그런 뜻이 있고요. 자, 어찌됐든 저도 이석규 선생님과 같이 그때 1+1짜리 그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항상 봐요. 아, 내가 이런 유전자에, 여기 내가 머릿속에 자꾸 넣어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위암 때문에 이걸 했거든요. 제 아버님 위암이셔가지고. 근데 다행히 위암 유전자 손상은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제 아버님이 또 치매가 있어요. 그랬더니 치매는 약간 올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랑 듀오를 엄청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은 항산화의 문제, 면역의 문제, 텔로미어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를 뭐가? 독소들이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항산화제의 문제는 뭐냐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미네랄이 전부 먼저 빠져나가죠. 자, 왜 그러냐면 SOD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연, 구리, 망간이 빠져나가고, 카탈라제라는 항산화 효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철분이 다 빠져나가고,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셀레늄이 몸에서 다 효소로 작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 효소를 도와주는 이 조효소를 작용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독성산소를 하이드록시드 에디컬하고 싱글레트 옥시겐을 이 2%에서 5% 살아남는 요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에 비타민 A, C, E, 항산화, 미네랄, 셀레늄,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전부 몸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항산화제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미네랄, 비타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많이 대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역 이상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 면역의 문제는 면역의 100원을 쓰신 그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의 주장은 장간 디톡스설이에요. 이분 책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본인이 주장하는 장간 디톡스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간 디톡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디드링크만 들어오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디드링크 먹으면요, 네, 디드링크만 드시면 여러분 게임 끝나요. 제가 6박스를 소개서장에서 미국에 사 먹어봤는데 진짜 토끼 간이 된다는 느낌. 간이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면역의 문제는 장간 디톡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텔로미어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오메가3하고 유산균하고, 그 다음에 NAC라는 물질이 있어요. N-아세틸시스테인, 그 다음에 단백질의 문제, 이런 거를 많이 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텔로미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나오는 G50 있죠? 여러분 G50하고 IB5가 굉장히 중요한 궤도설인데, 자, 그거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G50하고 IB5라는 이 물질은 왜 중요하냐면 텔로미어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뇌세포하고 안구세포하고 심장 근육세포는, 자, 이 텔로미어설에 의하면 몇 세 이후에요?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어때요?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 세포들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노화 기능이 이제 퇴화되고, 나중에는 뭐가 나타나요? 질병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질병으로 가기 전에 텔로미어를 점점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메가3, 뭐 유산균, 그 다음에 N-아세틸시스테인, 단백질, 여러 가지 항산화제, 특히 거기서도 셀레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 파워 칵테일, 레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젤슈츠, 코큐텐. 근데 그 중에서 뇌하고 눈하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복합제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메가3 따로 먹고, 루테인 따로 먹고, 코큐텐 따로 먹고, 인삼 따로 먹고, 이소플라본 따로 먹었는데 지금은 같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뇌하고 눈하고 심장, 뇌의 키워드는 뭐냐면, 노화된 키워드는 뭐예요? 뇌 키워드, 기억력이죠. 자, 눈이 노화됐다는 키워드는 뭐예요? 시력. 자, 심장 근육, 심장세포가 노화됐다는 키워드는 뭐예요? 노화됐다는 키워드. 심폐지구력. 자, 이런 것들의 기능이 점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25세 이후에 나는 기억력이 좋아지신 분, 시력이 좋아졌다. 물론 한두 명 있겠죠. 라시 가신 분. 심폐지구력. 나는 25세 이후에 지금은 더 달리기를 잘한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대부분이 노화되고 기능이 이제 점점 퇴화된다고. 나중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라든가 뭐 파킨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나타나고, 눈에는 주로 안구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노원, 백내장 뭐 이런 것들이 녹내장까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쪽에서는 이제 부정맥이 나타나면서 심실벽이 두꺼워지는 심근증,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로 인해서 뇌하고 눈하고 심장의 문제는 반드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문제가 생겨난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뇌에 관련된 게 뭐냐면 오메가3가 이번에 그 G50이라는 제너레이션 50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식물성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DHA가 125mg이 들어있어요. 자, EPA가 3.75mg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가 DHA에 맞춰져 있어요. 두뇌하고 망막의 구성 성분이 뇌세포의 50%, 눈세포의 30%가 전부 DHA 필수 지방산 성분이에요. 자, EPA라는 것은 뭐냐면 혈류 끈적거림을, 혈행 장애를 개선하는 물질이 EP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물질이 여기 들어있고요. 자, 이 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황반 변성을 막아줄 수 있는 루테인하고요. 자, 루테인이 5mg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아잔틴이 뭐냐면 0.3mg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뇌하고 눈하고의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심장에서는 심장을 뭐냐면
심장병 환자가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컴퓨터를 먹고 나선 사례가 있어요. 이게 실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코큐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심장의 영양소라는 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30mg 들어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코엔자임 Q10은 심장뿐만 아니라 뇌, 눈, 심장, 우리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업시켜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텔로미어를 적극적으로 뭐냐면 증가시켜주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고 항염작용을 해주고 암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소플라본이에요. 이게 50mg가 들어있습니다. 자, 대두, 소이 추출물이고요. 실질적으로 유방암, 난소암을 낮춰줄 수 있다는 문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제니스레인 또 뭐 여기 두 가지 그 특수 물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염증을 낮춰주는 거고 포커스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외부 세균에 대한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와서 면역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 뭐냐면 바로 홍삼이거든요. 홍삼 추출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몇 g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홍삼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줄 수 있고 암 효과 이 두 가지를 다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뭐냐면 씨위드. 이게 해조류라는 거거든요. 해조류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해조류 추출물 안에 항염 효과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물질이 뭐가 들어있냐면 후코이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근데 여기 안에 후코이단 들어있다는 말은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이충기 소장 후코이단 들어있다고 하더라 하면 큰일 납니다. 저 잡혀가요.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결론은 G50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뇌하고 눈하고 심장 근육 세포의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염증은 낮춰주고 뭐예요? 면역은 올려준다. 요 기전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파워 칵테일 먹으면서 항산화제하고 이거를 같이 먹어주면 어때요? 면역이 확 올라가겠죠. 믿습니까? 네. 이게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거는요 정말 대박이에요. 왜냐면 이게 다 전부 다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이에요? 아니, 지용성이죠, 원래가. 지용성을 마이크로 솔브 공법을 통해서 수용화시켰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거지. 이거를 이렇게 백날 섞어서 먹는다고 해서 10% 15%밖에 안 돼요, 흡수율이. 정말 이 제품 나오면 한국에 부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알면. 자, 그러면 IB5는 왜 도움을 줄 수 있냐? 이게요, 이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인데 특히 구강 전만 면역인데요. 자, 이 IB5 안에 나는 이게 5가지 물질인 것 같아요. 6가지 물질이더라고요. 아, 여러분, 백리향이라는 이 뭐냐면 그 허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트라는 게 들어있고, 세 번째, 생강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네 번째, 클로버라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다섯 번째, 이스트 베타글루칸이라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백리향, 민트, 생강, 클로버 하나가 뭐더라? 지난번 거 봐보세요. 하나 있는데 네, 포도가 들어있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백리향은요 그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주는 물질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로마에서는 가장 그 뭐죠, 피부 면역이라든가 전방 면역에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백리향하고 뭐냐 민트, 생강, 클로버. 자, 이스트 베타글루칸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트가 뭐예요? 효모죠. 효모를 배양시킨 베타글루칸이에요. 이 베타글루칸은 NK세포로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NK세포, T세포. 그래서 전막에서 이 뭐냐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걸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포도 보통 추출물은 레스베라트롤인데
이것도 그냥 항염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심장 쪽에 좋은 항산화제인데.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이 그 허브 추출물의 가장 근본 목표는 뭐냐면, 자,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가 점막세포를 타고 들어갈 때, 이거를 이렇게 블러킹 해주는 제제라고 보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비타민제가 비타민 A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2, 비타민 B7,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E. 자, 그람수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오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포커스가 뭐냐면 다 이 점막을, 비타민 A도 점막을 보호해주는 거고, 비타민 B2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외부의 활성산소로 그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이 세균 바이러스 증식 자체를 이 천연 허브하고 같이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갑자기 빨리 하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해독이란 무엇인가도 알고 독소의 종류도 알아도 우리가 제일 간과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 왜 망가지는지를 몰라요. 이런 독소 때문에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독소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데, 자, 이 독소를 내가 왜 망가지면서 왜 그 부분의 장기를 해독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시켜주는 게 좋죠. 자, 우리 몸의 모든 독소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거치게 돼 있냐면요, 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도 간 문맥을 타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요. 자, 암모니아, 인돌, 항화수소, 메탄 이런 독소도 다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는 끊임없이 해독을 합니다. 여러분, 간에서는요, 암모니아 독소가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바꿔주냐면 요소라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때 아르기나제는 효소가 엄청 쓰이거든요. 여러분, 나제, 아제는 전부 다 효소예요. 효소, 나제, 아제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단백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단백질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때 망간이에요. 네. 암모니아가 없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니, 망간이 없으면 암모니아가 요소를 못 만드니까 간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 몸에 암모니아는 왜 생겨요? 자, 단백질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하고 암모니아라는 독소가 생겨나고 아미노산이라는 우리 몸에 영양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간 문맥을 타고 가가지고 요소로 만들어내고 아미노산은 다시 항체나 효소나 호르몬이나 근육생성, 콜라겐 합성, 산과 연계 균형을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간에서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간에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간에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간경화가 아니고 지방간부터 나타나죠. 지방간부터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간경화로 가고 나중에 이제 간암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수순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 세분화되면은요, 지방간, 지방간염, 그 다음에 간의 섬유화, 그 다음에 간경화, 간암, 만성간염, 간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간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간이 과부하 상태로 가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걸르는 장기가 뭐예요? 신장이죠. 그래서 결론은 신장이 과부하되면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요. 자,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 반드시 뭐가 붙냐? 몸이 부어요. 부종이 나타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탱이 주변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밤탱이가 되고요. 턱이 부어있고요. 손발이 부어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는 딱 눕혀봐가지고 여러분 등 뒤쪽에서 이렇게 딱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딱 봐보세요. 여기가 유독 아프거나 튀어나와 있으면 신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신간이 편에 오래 산다 그러죠. 신간이 편에 오래 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독해야 하는가. 피를 맑게 하는 것이 1번이에요. 피를 맑게 하려면 잠을 일찍 자야 돼요. 잠을 일찍 자면 술, 담배, 불금금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해독기관인 이 간하고 신장을 먼저 해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때문에 망가지는 해독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음식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해독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장. 그래서 폐하고 대장은 표리관계예요. 자, 폐가 나쁘신 분은 대장이 나쁘고요. 대장이 나쁜 분은 뭐냐면 폐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폐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뭐가 나타날까요? 폐에서 가장 많은 폐. 여러분 이번에 우한폐렴 있죠? 그러니까 폐로 인해서 폐 섬유화가 급격히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우한폐렴 때문에 뭐냐면 이 갑자기 그걸 뭐라 하지? 중간에 뭐라 그러죠? 그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있잖아요, 막 몸폭풍이라 그러죠. 네, 사이토카인 폭풍 스톰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즘에 그 폐렴으로 죽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폐섬유화라든가 전문용어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의해서 사스네 결국은 사이토카인. 자, 우리 몸 안에는 늘 저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장에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상이 변비가 나타나요. 자, 이게 숙변이 쌓이면서 독소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면역의 비반이라고 그 책을 쓰신 박사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요. 간 디톡스를 해라. 면역세포의 70%가 이 대장에 몰려있기 때문에 장, 누수, 증후군이 오면 대책이 없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밑 빠진 놈은 굶긴 한다. 그래서 장간 디톡스의 가장 핵심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는 파워 칵테일, 그 다음에 점심 때 주로 먹는 제슈추나 액티바이너,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모든 점막세포를 복원해 줄 수 있는 콜라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해독의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간하고 신장하고 폐하고 대장이 나빠지면 이 독소가 전부 다 이제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피부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를 딱 보면요, 검버섯이 내 몸에 많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버섯을 레이저로 지울 것이 아니라 뭘 깨끗하게 해야 돼요?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는 내 몸의 해독의 바로미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관들이 망가지면 간하고 신장하고 폐대장이 망가지면 뭘로 나타나요? 피부로 나타나요. 여러분 간하고 신장하고 폐대장이 나쁜 사람 두드러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토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독의 문제가 뭐냐면 필요하다는 것을 고객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자, 해독기관이 완성되려면 혈액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혈액이 깨끗해지 뭐가 깨끗해져요? 림프가 깨끗해지죠. 혈액과 림프가 깨끗해지면 이 경혈이 지나가는 경락이 어때요?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 대사가 여러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야. 아, 저 애는 기가 좋다 그런 말 있죠. 그럼 경락이 안 막힌 거예요. 근데 막힌 사람은 눌러보면 알아.
말은. 자, 우리 몸은요, 이미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패턴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오늘 이제 고혈압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우리 몸에 고장나는 장기들 중심으로 보면 이 고혈압이 이제 쉽게 보여요. 혈액이 그 혈관을 밀어내는 압력이 높아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을 정상 범위는 이 이완기혈압하고 수축기혈압으로 보면 80에서 120mm Hg라고 쓰죠. Hg는 수은입니다. 체크하는 게 그 수은이 올라가는 거라는 게 자, 그래서 피크를 칠 때 수축기혈압,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완기혈압이 이 사이를 정상이라고 하거든. 자, 지금 약물 처방하는 기준은 이 140 이상이에요. 그래서 90에서 140 이상이 되면 139까지도 웬만하면 처방 안 하시더라고요. 140 이상이 되면 일기 고혈압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약물 처방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실은. 왜? 약물 의존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습관, 생활습관을 고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바로 약을 먹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혈압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여기 이점 있죠. 이 부분. 이 끝부분. 끝부분을 만지기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혈침으로 있잖아요. 피를 쫙 내면 바로 떨어져요. 이거는 응급 처방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너무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혈관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사혈을 하시든지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막 너무 높으면 귀를 이렇게 꼬부리세요. 꼬부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려주시면 순환이 되면 압이 떨어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혈하는 게 제일 빠르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고혈압으로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일단은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고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식습관, 생활습관을 고치게 되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탄성이 어때요? 예, 개선됩니다. 압력이 안 높아지니까 고혈압이 개선되는 원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 약물을 자, 병원에서 약물 처방하는 기준들을 보면 왜 우리가 그 장기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 1차 고혈압 약이 뭐냐면요. 자, 1차 고혈압 약은 뭘로 쓰냐면요. 이뇨제를 써요. 자, 왜 그러냐면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거예요. 이뇨제는요. 이걸 지난번에 누가 제 거 영상 보시고 전화 오셔가지고 자,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혈액 안에 있는 뭘 배출하는 거예요? 수분. 자, 그래서 혈액 안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뇨제죠. 그러니까 약간 혈액을 흐름을 느리게 해가지고 심장이 받는 압력을 줄여서 혈관을 혈압을 좀 낮춰주는 원리예요. 그러면 이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혈액 안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켜버리면 피가 어때요? 피가 걸쭉해져요. 자, 걸쭉해지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걸르는 장기에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뇨제를 오래 쓰신 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부전증이 거의 대부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요, 나중에 이제 이 약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고, 약을 오래 먹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식습관, 생활습관을 고쳐서 끊을 것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약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칼슘 채널 차단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칼슘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해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칼슘, 마그네슘. 자, 칼슘은 주로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으로 작용하죠. 마그네슘은요? 이완하는 쪽으로 작용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관을 수축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엔도텔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의 작용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화질소예요. NO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몸을 수축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NGO 텐신2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완시켜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엔지오텐신 그게 아니야. 이게 전환해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게 원인과 뭐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약물들이 있잖아요.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요. 자, 칼슘이 잘 봐보세요. 칼슘이 혈관으로 세포 안으로,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되겠죠. 혈관은 근육세포예요. 잘 봐보세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어때요? 더 수축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가지고 혈관을 여기를 이완시켜주는 그런 약물이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보시면 이해되셨나요? 아니, 여기서 칼슘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칼슘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완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놈이 못 빠져나가게 차단을 시켜놓으면 어때요? 더 이상 수축도 안 되고 이완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관의 탄성을 나중에는 떨어뜨려버려요, 이게. 왜냐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칼륨이 들락날락하면서 세포가 수축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혈관이 수축이 돼야 되는데 이 수축하는 효소를 억제를 시켜버려요. 효소. 혈관을 수축하는 효소를 억제시키니까 수축이 안 되니까 어때요? 혈관이 정상적으로 이완이 되겠죠. 제 말 좀 들리세요? 그러니까 효소를 억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혈관 자체를 확장을 시키는 물질들을 많이 써요. 약물들을.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쪽에 어떤 효소를 차단을 시키거나 뭐예요? 그 다음에 수용체를 차단을 시키거나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시키거나 이런 기전으로 돼 있어요. 약물이. 지난번에 이제 대충 약물들 적어가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물을 끊임없이 썼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물에 대한 뭐가 제일 생겨요? 아니, 내성보다 부작용이 생겨요. 네.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고혈압으로 가는 거를 내가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혈압을 늘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시면 혈압 높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고혈압 받으시면서 그런 분들. 거짓말 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갑자기 혈압이 오니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뭘 사시는 게 혈압 체크기를 반드시 사세요. 사셔가지고 혈압을 수시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NGO 텐시노겐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는요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지고 간에서도 합성을 합니다. 자,
지방세포에서는 중성지방이 많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많을 때 만들어지고, 간에서는 이 엔지오텐시노겐이라는 물질이, 여러분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엔지오라는 거는 혈관이에요, 혈관. 텐시노겐이라는 거는요, 오프 상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인데, 그게 비활성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뭘로 전환이 되냐? 이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물질이, 이건 이제 효소예요.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뭘로 바뀌냐면 NGO 텐신 1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요게 NGO 텐신 2라는 걸로 바뀌어야지만이 이때 혈관 수축이 돼요. 여러분 갑자기 한탄하지 마시고 NGO는 뭐라고요? 혈관. 자, 텐신 하면 D가 IN, SIN, 인으로 끝나죠?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그 뜻이에요. 텐신. 신으로 끝나잖아요. 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슐린 할 때, IN 해갖고 인으로 끝나죠.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호르몬 일종인데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요게 안지오텐신 1이 2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를 억제를 시켜버리면 혈관 수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안 높아져. 이런 제재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ARB라는 거예요. ARB 제재. 지금 제가 자꾸 막 이거 어려운 용어 같은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고혈압을 극복을 해야지만이 모든 우리나라의 50%가 다 고혈압 환자라니까요. 50%가 당뇨 환자고.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용어를 좀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레닌이라는 물질을 어디서 만들었냐? 신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이라는 물질로 만들 때 이 레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못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해독기관에서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혈압으로. 그러면 간하고 신장이 망가지면 결론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혈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일단 이뇨제 부작용 정도만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뇨제를 1차 처방약으로 가장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칼슘 차단 차단제를 뭘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노바스크 들어보셨죠? 네. 노바스크가 1년에 한 1,000억 정도 팔린다고 보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칼슘 채널 차단제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혈압을 조절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되는 거를 요거를 이완시켜가지고 작용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고혈압에 관한 기전들은 일단 이뇨제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 알파 베타 차단제, 뭐 ARB,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공부를 해가게요. 왜 그러냐면 이뇨제 하니까 이제 알겠죠. 칼슘 차단은 어때요? 차단제니까 알겠죠. 예. 칼슘이 더 유입이 되면 수축돼 버리니까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분위기가 싸운데. 아니 근육세포 안으로 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차단시켜가지고 혈압을 조절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